네, 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 저번 영상에 스케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또한 스케치가 처음부터 그림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가미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그와 정반대인 것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론 강의로 추상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의 후속타일 수도 있고, 오늘은 그림이 곁들여진 실기와 이론의 겸한 시간이 되겠어요. 미술에 있어서 우리가 사물, 즉 자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이 갖고 있는 형태라든가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사실화였다면 그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추상화라고 해요. 내가 좀 아침 시간이라 말이 좀 이렇게 버벅거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제촬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비구상화, 즉 추상화는 점, 선, 면, 색채만으로 표현을 목표로 하는 그림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법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자연이 갖고 있는 고유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거야. 형태를 없애는 거야. 두 번째, 자연이 갖고 있는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무를 그릴 때 초록색으로 나무를 비구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조금 비구상 이론에 좀 어긋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파란 바닷물을 비구상 추상으로 그리면 나는 빨강색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가 사실은 추상이에요. 그래서 보는 자들이 하여금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게, 이런 이야기를 어떤 미술 이론가가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이론가는 이런 말을 해요. 회화는 해와다워야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서사적, 즉 이야기가 있는, 그림에서 뭐 지게꾼이 지게를 지고 가고 폭포가 흐르고 거기서 물이 흐르고 선녀가 나오고 막 이런, 자동차가 막 가고 비행기가 뜨고 막 이런 서사는 문학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추상에서는 스토리가 배제되어야 한다. 정말 멋진 얘기예요. 단 보는 사람이 그러한 추상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가면서 각자가 느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입체감은 조각의 고유 영역이다, 미술에서. 그러니까 이 추상에서는 명암을 넣지 말아야 한다. 입체감은 조각에서 온 것이니까. 멋진 표현이에요. 세 번째, 공간감은 건축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공간감은 건축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회화, 추상회화에서는 원근법을 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멋진 추상 이론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추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굉장히 고민해 볼 만한 문제거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 것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추상은 사실 조선시대 19세기 후반에 등장했어요. 18세기 그 후반 넘어서 19세기쯤에 와서 민화라는 게 등장을 해요. 조선의 산수를 그리자 정선의 실경 산수가 쭉
흘러오고 중국풍의 산수화가 유행을 할 때 민화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떠한 서랍, 책장도 원근법이 아니고 책이 더 많이 들어가라고 뒤를 더 넓게 그리고 모든 물체를 단순화해서 그렸어요. 그것이 조선의 민화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것이 조선의 추상미가 느껴진다. 그래갖고 수없는 민화를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미술사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는 그것을 보고 민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리지 않고 민중이 그린 그림이다. 이것 역시도 일본인이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야나기 무네요시. 다시 외국어로 조금 한번 이동을 해봐요.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색깔도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더니즘이 사실은 부작용을 낳고 있었어요. 너무나 단순화하고 너무나 무엇이든지 뜻이 없는 추상화가 유행하니까 거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지금 20세기 후반에 툭 튀어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현대적인 모더니즘을 약간 이입은 하되 약간 변형시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바로 그 직전에 오늘 내가 시연을 할 그림 뜨거운 추상의 칸딘스키가 설립한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가 이러한 추상을 제품에 도입을 했어요. 미니멀적인 디자인을 가미시켜서 히트를 시키기도 해요. 컴퓨터 공학에도 추상 미술이 지금 가미되고 있어요. 어떤 메모리라든가 가상 공간을 우리가 짜여진 시스템으로만 해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도 추상 미술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늘 그림을 그릴 거예요. 뜨거운 추상인데 내가 오늘 그릴 그림은 내가 10여 년 전에 강릉 바닷가에서 이러한 사진을 탁 찍어봤어요. 보통 배를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면 배의 옆모습을 우리는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비구상하는 작가로서 사진을 촬영할 때도 좀 남과 다른 앵글로 촬영을 했어요. 배를 정면에서 찍어 본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가 있었거든요. 이걸 사실화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는데 지금 1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르니까 문득 어젯밤에 이거를 비구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요. 바닷가인데 나는 이렇게 빨강색으로 색깔을 칠했어요. 여기다가 이 배에서 갖는 추상 이미지를 내가 요소요소로 추출해서 간딘스키의 뜨거운 추상을 오늘 한번 시연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저번 영상 게을리 보시는 우리 학습자를 위해서 요거 한마디만 정리를 할게요. 추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뜨거운 추상 바실리 칸딘스키, 하나는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이었어요. 차가운 추상은 면과 이성적인 그림으로 그렸다면 뜨거운 추상은 선의 느낌, 동양의 필치처럼 그 다음에 자기의 감성을 폭발하듯이 그려내는 걸 우리는 뜨거운 추상이라고 해요. 오늘 이 배를 자연이 갖는 이미지만 추출하고 다 버릴 거예요. 버리고 내가 느끼는 그러한 배의 추상을 여기다가 그려보기로 할게요. 잠시 후에 나의 또 작업복 입은 모습을 옆모습만 보기로 해요. 네.
사인도 비구상에서는 꼭 앞면이 아니고 옆면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네. 보여드렸어요. 꼭 앞면에 네. 앞면에만 사인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캔버스 갖고 넓으니까 오면 그죠? 넓은 면에 이렇게 사인을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더 이렇게 옆면에 자 그림은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내기로 해요. 아주 저는 만족스러워요. 네. 이러한 구상적인 이미지, 네. 사실의 이미지에서 배가 갖고 있는 음.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색깔도 자연이 갖고 있는 색하고 전혀 다른 내 마음의 색. 바닷가는 팔아야 된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은 팔아야 된다? 아니에요. 내 마음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비구상이에요. 약간 구상성을 안 하려고 해도 여기서 이제 받은 인상 때문에 넣었는데 이거를 뱃사람들은 보면 배인지 알 거예요. 해양대학 학생들이 보면 이거 배의 앞면이라는 걸 알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게 뭐 항아리일 수도 있고 요게 하나의 악기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네.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의 네. 기타에 그렇게 추상은 자연의 이미지를 다 버리고 자연이 갖고 있는 색을 버렸음에도 보는 사람들은 각기 나름의 스토리텔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기로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그림 한번 하기로 해요. 네.